가해자가 그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도 근데 너 옆에 들었는데 뭐 어떻게 됐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재활법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4년 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진술과 녹취 증거 수집 관련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은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19살인 여자친구가 4년 전에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당시에 31살 성인인 과외 교사이자 전 남친, 과외 교사가 전 남친이었나 봐요. 전 남친으로부터 당했던 성폭행과 몰카에 대해서 고소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일단 딱 내용만 들어도 지금 죄질이 상당히 안 좋네요. 그런데 그 피해를 당했던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11월 중순쯤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카 파일을 발견했던 진술만이 있고 해당 영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녹취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에 대해서 사과하는 대화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이제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고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이 질문도 참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제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들 중에 원래는 이제 고소를 할 때 육하원칙에 맞춰서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2월 6일 16시경 뭐 서울 강남구 소재 어디에서 어떻게 됐다.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이제 고소의 방식인데, 이게 4년 전이다 보니까 날짜를 이제 기억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 당시에 정확하게 뭐 일기장에 표시를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이제 추정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분 말씀은 이제 11월 중순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4년 전이니까 그러면 이제 2016년 11월 중순경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 고소할 때 날짜는 그 정도로만 특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저런 경우들도 있어요. 뭐 초등학교 때 당했던 어떤 그런 사건들을 뭐 대학생 내지는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할 때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내가 6학년이었으니까 뭐 2012년 그때 많이 더웠다. 그러니까 여름경. 이 정도까지만 특정이 돼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딱 그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말하는 어느 정도는 진짜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뭐 계절 정도만 돼도 범죄 성립되고 처벌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중순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범죄 일시는 특정이 됐다고 봐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그 몰카 영상은 없고 그 몰카 파일을 발견했다는 진술만 존재한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범죄 사건은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만 처벌할 수가 있는 건 맞는데, 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조금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몰카, 카메라 이용 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가해자가 그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도 만약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 이때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 성범죄하고는 조금 틀리게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서는 그 직접적인 증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녹취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부분 녹취들 많이 하시죠, 요즘은. 근데 녹취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이제 피해자분들도 증거 수집하실 때. 녹취는 대화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녹취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가해자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쓱 전화기라든지 녹취기를 들이밀고 녹취를 하는 거는,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거 처벌 수위가 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벌금이 없습니다. 그거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에만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증거 수집한다고 가해자가 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몰래 녹취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어도 가서 차라리 대화를 껴들면 괜찮습니다. 근데 너 옆에 들었는데 뭐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껴들면 그 사람도, 나도 이제 그 대화 당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녹취의 기본은 대화 당사자, 말을 하는 사람이 녹취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대화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올라온 사례에 대해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 부분은 조사를 조금 해봐야 알 것 같고,
이제 그 성폭행 관련된 거는 피해자 이제 일관된 진술이 정리가 되면 아마 처벌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또 이게 아동 청소년 성보법이 적용돼서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면 거의 이제 5년 이상의 아마 징역형에 처해질 이제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사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